10월 1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홍대 앞에 상수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참 이전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금 그 절차들을 뒷받침한다고 골치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전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격주로 하던 별특은 사무실 이전해서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내주에는 일단 별별 특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산동 시대에서 지금 3년 거의 5개월, 3년 반을 이 사무실에서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처음에 몇백 명이 보고 몇천 명이 보고 10,000명이 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구독이요. 자, 그러면서 이 방송이 의미가 있겠는가? 개인적 회의도 많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부 출연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쁩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이 끝까지 좌우의 기득권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정파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정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 정권의 가짜 뉴스 논란에 끝까지 움츠리지 않고 정면으로 할 말을 하면서 맞서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새 방송국으로 옮겨서 또 열심히 하고요. 또 이 월요일 날 뉴스 브리핑을 이사 관계로 도저히 방송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월요일자 방송은 일요일 날 밤에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송국으로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문 정권, 당신들은 무사할 거라 보는가? 역사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 뉴스 소동을 벌이면서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선동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들을 누군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 제기만 해서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몰직한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가짜 뉴스 소동을 전쟁이니 공동체 파견이 하면서 대통령 총리가 나서고 온 국가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두들겨 잡으려고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봤자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가짜뉴스 경찰이 내사하는데 56%가 문 대통령 비방글이다. 거기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해서 조치를 취하면 대통령이 고발했는데 얼마나 알아서 처리 잘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해결해야지 대통령은 무슨 비판의 사각지대에 있고 하늘에서 태어난 무슨 왕권 신수설의 장본인입니까? 루이 16세요? 정말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주 해군기지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만의, 그들 소수를 위한 대통령으로 본인의 위치를 내려놨습니다. 자, 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지지하는 종북 좌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편중된 사고의 발언을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는 관함식을 위해서 제주도를 가가지고 주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기지 건설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고 위로드린다.
후보 시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했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 복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정권에서 이 모든 것을 해놓고 환경 파괴를 빌미 삼아 외부인들끼리 다 몰려와가지고 물론 일부 주민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등을 하는데 나름 마을과 제주도민의 민주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나라에 수백억을 손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공사 방해를 해서 공사가 몇 년 늦어져서 건설회사들의 지체 보상금을 해군에서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세월호 침몰 원인까지도 제주도 강정기지 공사 철근을 무겁게 싣고 오다가 그랬는 듯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자, 이 강정마을의 주민들이라는 사람들 116명 중에서 구상권 철회로요. 실제 주민은 3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이고 또 단체 5곳 중에 주민단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이야기 좀 할까요? 강정마을의 환경 파괴 이야기하려면 제주도 지금 전체의 중국 떼놈들이 저지르고 있는 환경 파괴나 특혜 부분에 대해서 왜 제주도의 마을 주민들은 그거는 방치하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떼놈들이 그 전부 공사하고 카지노니 호텔이니 리조트니 짓는 부분이 제주도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그런 백령초 군락지를 파괴하고 온갖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제주 강정기지가 행여나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미군 기지에 하나가 될까봐, 미군이 혹시 거기에 들어올까봐, 더 나아가서 북한군이 제주도 앞뒤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역할을 할까봐 그렇게 종북들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반대한 거 아닙니까? 환경은 핑계 아닙니까? 웃기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정말 자기하고 코드 맞는 좌파와 종북들만 데리고 가겠다면 국민 투표해서요. 나라를 가르든지 대통령이 북으로 가든지 뭐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정권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찬 말대로 50년을 집권하고 역사에 남을 그런 보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보수가 멍청해서 스스로 무너졌다고 그렇게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숙으로 몰아가지고 괴멸시켜버리고 당신들만 계속 천년만년 해먹겠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태양광 한다고 원전 막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그래서 에너지 회사들 전부 적자로 이렇게 전락시키더니만 결국 태양광은 운동권 건달들 두 쪽 들고 은행에 대출 받아서 보정회사 보정서 받아서 맨입에 돈 벌어먹게 하는 그 일밖에 더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신들이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있느냐? 자, 심재철이 자료를 뺐건 말건 불법으로 했으면 해킹해서 정부 재정망을 그대로 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시켜야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심재철이 폭로하건 말건 답을 하고 심재철의 잘못만 지적하면 되지. 자, 심재철에 맞서서 니는 돈 깨끗이 썼냐 보자고 부총리를 시켜서 맞짱을 뜨게 하는 그 협박 아닙니까? 자, 부총리가 경제나 제대로 할 일이지 지가 관리 못한 그 재정정보망을 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야당 중진 의원을 협박을 TV 앞에서 하는, 그러면서 총리가 기껏해야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들을 골로 보내려고 각 부서별로 안을 취합해서 발표하려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다고 미흡하다라고 더 세게 만들어 오라는, 그래서 경찰이 총대를 메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하는,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과 양심과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너들이 집권하기 전까지 퍼뜨렸던 가짜 뉴스를 쌓으면 하늘에 올라갑니다. 세월호만 두고 가짜 뉴스를 차곡차곡 쌓아도 지금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저지른 가짜 뉴스에 비해서 100배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언론을 다 틀어막아서 언론들을 전부 의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TV에 나가서 발언하는 사람들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저보고 완전히 목숨은 끊기가 그랬는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TV 나가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해버려요. 뭐가 아쉬워서 그 방송에 몇 번 빌부터 먹겠다고 가서 말 조정하고 바꾸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방송들이 하루 종일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서 문 정권을 찬양하고 문 정권의 대북 사기 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질린 사람들이 새로운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짜 뉴스라고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대측의 입을 틀어막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경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경제는 이미 총체적 위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기업부채도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기업의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노동구조 개선은 착수하지도 않고 기껏해야 정부 예산을 풀어가지고 공기업들 맥살 쫙 잡고 흔들어서 고용이 마이너스가 될까봐 3만 명을 고용하라고 공기업 청와대 지시니까 일자리 그것도 알바 일자리 빨리 만들어라고.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는 거죠. 자, 통계청의 통계가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통계를 보완한다 해서 예산을 늘려서 객관적으로 보완해서 제대로 해보니까 통계 수치가 나쁘게 나온다고 통계청장을 저가 임명한 통계청장을 울면서 쫓겨나게 하고 그러고는 새 통계청장 갖다 놨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뭐요? 통계가 조작되도록 일자리를 조작해서 국가 예산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으라는 일자리가 원래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필요해서 만든 일자리겠어요? 처음 창간 알바라는 건 처음 봅니다. 필요도 없는 일자리에 공연히 청와대 지시로 월 200짜리 알바 직종을 지금 3만 개를 만든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200만 원짜리 알바 직종 3만 개면 돈이 600억입니다. 월별 고용률 때문에 600억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조작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소비, 투자, 고용, 수출 전방위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동향, 앞으로 미래의 동향조차도 추락하고 있고 성장률도 추락하고 있고 빚은 잔뜩 늘어나고 있고 금리는 미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 올리지 마라 했는지 한국은행 충실히 말을 들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자, 언제까지 안 올리고 버텨볼 것이냐? 자,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부동산 두들겨 잡는다고 겁줬지만 진짜 이 정권의 위기는 가계부채고 미국에 올라가는 금리고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세계 경제고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등입니다. 문 정권이 여기서 버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일본이나 미국같이 위기가 왔을 때 통화 서합이라도 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 북한의 김정은이 편들어 가지고 북한 대변인이나 심부름꾼 역할로 온 국민을 속이고 우방 미국과 일본을 속이면서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 트럼프한테 앞에서 아첨하고 노벨상 받아라 하고 이 손발이 되도록 닳도록 빌어대고 그러면서 뒤로는 북한과 경협이니 군사협정이니 이런 식으로 그냥 알박기 하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미국이 언제까지도 앞에서 그냥 빌고 웃고 하니까 허허하고 쏙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저러는 동안에 우리는 남북 간에 열심히 풀 거 다 풀고 주고받을 거 다 받고 종전선언도 해버리면 미국이 어찌할 거냐. 그냥 끌려오게 돼 있다. 종전선언 하고 나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받아가지고 그냥 한미연합사 해체해버리고 유엔사는 종북 좌파들 시켜서 수천 명 시켜서 이제 종전선언 됐으니 해체하라고 하면 버틸 수 있겠느냐. 그걸로 끝내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미국도 속이면서 적당히 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폼페이오가 전화를 걸어서 철도 연결이나 군사협정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트럼프가 쏙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오이사 조치 해제 승인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아픕니까? 자, 북한에 도대체 무엇이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 올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하고 도로 철도 연결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공개되면 안 될, 국민이 알면 안 될 그런 뭔가의 비밀 거래와 약점 잡힌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이라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짓거리를 이 나라의 대통령직과 정부라는 이름을 걸고 벌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도 망가지고 그 자리에 공포정치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높다고 자랑하는데요. 정말로 당신들 지지율이 그 얄팍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발표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 40%까지 떨어지고 일부 조사에는 34.8%까지인가 떨어졌는데 북한에 가서 한번 짝짝꿍 하고 나니까 그게 60, 70%가 되었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가짜 좋아하다가요. 어느 날 한 방울에 갈 때 그때는 이게 죽는 길이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가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가짜 여론 또 가짜 발표 그리고 가짜 동맹 가짜 평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 죽기 직전에 북한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서 그러지 않아도 북한한테 퍼주고 싶어서 그래 북한을 앞세워서 미국을 물게 하고 싶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북한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그 다음에 영양관을 목에다가 꽂고 해서 다 죽어가던 놈 살려가지고 지금 다시 설치도록 만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중매쟁이요. 사기 중매 서다가는 깜빵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빰 석대를 맞지 않고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미 끝났어요. 내가 들어보기에 미국에서 이 정권을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문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미셔너리. 선교단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히 휩쓸고 다니면서 연설하고 모임하고 하면서 당신들의 평안이 민족이니 자주니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그래 잘 해봐라 하고 여론이 다 그리 된다고 봅니까? 정권이 오죽이지랄을 하니 이용호가 지난번에 유엔 총회에 갔을 때 뉴욕의 교민이라는 작자들이 이용호 불러다가 중국집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난리를 쳤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동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해피엔드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불륜 치정거. 그 영화가 제목은 해피엔드인데 결말이 해피엔드입니까? 호러엔드죠. 당신들이 이제 갈 데는 없습니다. 평생 집권을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노무현 정권이 당신들에 비해서 그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훨씬 양반이었어요. 그런데도 급속도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1년 반을 버텼다고 해서 남은 3년 반을 버티겠다고 작정할지 몰라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당신들은 끝났어요. 이미 경제를 망쳐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성이 없고 수준이 낮아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당신들 편을 들지 모릅니다. 자, 대중들을 이렇게 폄하한다고 해서 자, 불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이런 사기극이 1년 반이나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기극을 1년 반 동안 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이나 지성인이나 상류층이나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 비정상을 우리는 동물의 사회, 야만의 시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세상엔 진실이요, 승리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때 세계의 지성은 영국이잖아요. 미국은 그야말로 식민지에서 컸지만은 돈만 있는 나라였고 쌍놈 나라였고, 영국이 세계의 지성이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 대부분이 소련을 추종했습니다. 스탈린 소련을 추종했어요. 자, 조지 오웰도 사회주의자였는데 스페인 내전에 가서 직접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 사회주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자, 그들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좀 더 평등한 인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걸 동물농장에서 우화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서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1984에 놓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조지 오웰이 생전에는 거의 왕따 취급을 당했고 그의 소설도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옳은 소리를 하면요, 야만의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시대는 야만의 시대입니다. 보수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다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성을 상실하고 몰려다니면요, 제가 볼 때 그건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대가를 국민들 스스로가 양산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 정권은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배만 부르게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기쇼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참 하늘이 공평한 것이 재주를 다양하게 주진 않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재주를 줬지만은 그런 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돈을 벌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돈을 버는 일을, 즉 식량을 만들고 불을 만드는 일을 할 줄 모르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잡았을 때 이들이 과연 정상으로 나라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걸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사이에 절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그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 아마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이 사기술이 6개월 뒤에도 통하고 1년 뒤에도 통한다고 자신하십니까? 40% 30%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 발표하고 왔는데 그 합의는 대한민국에 결정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 우매한 국민들은 60, 70%가 지지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지지를 만드는지 언론이 지지를 만드는지 실제 지지가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무슨 짓이든 하는 정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몇 남지 않은 진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 입까지 틀어막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저들 뜻대로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경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이 정권의 비판을 할 때 했습니다. 하늘은 악인에게 다양한 재주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만 모르지 냄새를 좀 맡는 사람들은 벌써 다 맡았습니다. 자, 이 정권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적폐청산과 정의의 이름으로 휘둘렀던 칼날을 저들 목에 갖다 댈 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미 태양광 하나만 보더라도 비리의 냄새가 판을 칩니다. 하다 보니 그리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에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요. 나는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나한테 많이 이 사업이 주어졌네. 도둑놈이 그럽니다. 소도둑놈이 뭐라 그래요? 길을 가다 보니 내 손에 갑자기 고삐가 있네. 아니 길을 가다가 끈이 하나 있어서 주웠더니만 뒤에 소가 집까지 따라왔네. 당신들이 그런 이솝우화 같은 짓거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요, 역사상의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3대의 재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돌 던질 때는 정말 다 열심히 잘 던집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무너지고 난 이후에 높아들이거나 노예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죽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래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갑자기 밀물 들어오듯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 정권은 나중에 정말로 어떻게 역사의 벽에 못이 박힐 것인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테러를 생각한다면 오만함을 거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10배, 100배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보복을 저는 원하지는 않는데요. 이 정권은 한마디로 지금쯤 되면 눈치 빠른 놈은 구명 보트를 타고 지새끼처럼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검찰, 경찰을 풀어가지고 두들겨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해서 다수는 이명박 거다 발표한 검찰을 보고 제가 너들은 양심도 없느냐. 너들이 2007년 선거에 향방을 가른 그때 이명박 거라 했으면 그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예요. 검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보호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명박 거라고 그러려면 검찰총장부터 검찰 간부 전부가 우리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검찰의 오명이었고 부끄러운 수치였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경찰이 가짜 뉴스를 두들겨 잡아요. 문재인을 위해서. 경찰청장 민감용 씨, 당신은 양심이 있습니까? 자, 경찰이 이 정권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나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렇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서 갖다 놓는다고. 지금 그 경찰의 위리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지역에 열심히 경찰서장이 로비한다고 나오던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이 정권 또한 곧 끝날 거고 그 끝난 뒤에 정권을 위해서 칼날을 휘둘렀던 당신들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깜빵에 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전부요. 나중을 생각해서 적당히 좀 하기 바랍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신이 옛날에 총리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그래도 세상 좌파들한테 세상을 한 5도만 오른쪽으로 봐라 했다. 어쨌든 오늘 칼럼에 나오는데
당신은 요즘 20대 운동권 때보다 더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막 지르는 발언대로 당신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심이 그렇게 갑니까? 배고프고 눈 뒤집어진 민심은 나중에 방망이 들고 당신들 다 때려잡을 거라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정치의 덧없음을 정치를 몇십 년 하고도 모른다면 정치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정권이요. 이제 좀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더 큰 피를 보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문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당신들도 나중에 이 정권의 잣대로 보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똑같이 깜빵에 가서 오래 고생을 치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중에요. 정권이 인심을 잃고 배고프게 만들면 빗자루를 꼽아놔도 거기다 전부 절을 하고 당신들한텐 돌을 던질 겁니다. 한국당이 아무리 멍청해도 한국당이 빗자루라도 나중에 그쪽으로 몰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당신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도 듣고 그들의 말도 들으면서 야당도 포용하면서 그리고 너무 급작스럽게 나라를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일을 자제해야 된다. 근데 때늦은 이야기고요. 이제 도망치지는 말라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하는 놈이 경고하니 우습지요. 그 웃음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될 때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